시크릿이 다단계라고 거절했던 학원 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단계 무시하던 다단계를 이제는 시크릿이 비전이라고 열정과 진심을 전하며 무지하게 거절을 오히려 당하십니다, 요즘은. 그리고 단기간 만에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신 이면희 사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제는 거절이 두렵지 않고 강한 확신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시크릿의 비전을 전하시는 뚝심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신 우리 이면희 사장님께서 어떤 변화가 그분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이아몬드 이면희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임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유니온 줌 세미나에 이렇게 강의를 서게 해주신 오연주 스폰서님과 업라인 스폰서님들한테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일단은 준비를 해보았고요. 사장님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유일한 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아닌가? 즉, 내가 행복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부자라면 총 얼마의 자산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를 가지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100억 이상을 가져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가장 답변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10년간 한국 부자의 수는 2.2배가 증가를 했고요. 총 금융자산 규모도 1.9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돈 하면 저 속물이다. 저 왜 저러지?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은 그런 편견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투자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은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1억 버는 사람들 중에서 훨씬 효율이 높은 사람들, 똑같은 시간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을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좀 어린 나이에 26살부터 입시 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14년간 입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수학 강사로 현직에 있습니다. 학원 일이라는 게 다른 자영업에 비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건비나 재료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수익률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굉장히 시간 투자나 그다음에 100% 완전 노동 수입이거든요. 저의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쉬어버리면 당연히 돈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출근을 하면 저녁 12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 일이었고요. 주말에는 당연히 쉴 수가 없는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이었기 때문에 월급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일주일 쉬었다가 바로 수업을 했고요. 큰 수술을 마치고도 일주일 딱 입원하고 바로 학원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원으로 인해서 물론 넉넉한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부자의 삶은 살 수가 없었고요. 그런 도구로는 학원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정말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학원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저를 많이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100세 시대에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만큼 퇴직 이후에 한 30년, 40년 정도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다들 마련하셨을까요? 저는 학원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생활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지만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학원 일을 못했을 경우에 이런 대비 정도는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시면 저는 잘 살고 싶은 이 웰빙 생활의 수준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월에 1억에서 1,000만 원 이상 1억 내외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면 한 달에 400만 원, 40년을 잡는다면 거의 2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정도의 돈은 아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학원 자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규제가 되는 사업이었어요. 마치 학교 이렇게 사교육은 나쁜 거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바꾸는 게 교육이었거든요, 대책을. 그러면 가장 먼저 규제가 들어오는 건 학원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생겼죠. 코로나라는 현실이 닥쳐오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 당연히 학원도 오지 않는 상황이 일었고요. 집합 금지라든지 집합 제한의 업종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자영업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켰죠. 그중에 저는 가장 컸던 게 학교. 학교는 당연히 가서 직접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곧 학교도 없어질 거다. 선생님들의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학원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될 거고요. 저의 원잡인 학원 같은 경우도 끝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TV 매체에서도 말하고 있죠. 평생 직장은 사라질 거다. 우리가 5년 안에 어떤 직업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직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거의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물론 다른 거에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온라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의 절반이 온라인으로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다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5,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다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존이나 쿠팡, 그다음에 에어앤비 같은 이런 기업들,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들이 즉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만 시켜주고 그 안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이러한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핫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학원이라는 그 도구가 과연 이 온라인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이 학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는 전부 다 아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작년 2월에 신랑이 그냥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한 팩 사온 시크릿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흔히 말하는 다단계라는 그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제품도 쓰기 싫어서 한쪽으로 며칠간 방치해두고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이 강제 열흘간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비었기에 유튜브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무지했고 그 다음에 무시했던 이러한 일들이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입소문 마케팅, 직접 체험해보고 그거를 말로 전달하는 그런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제품을 직거래로 싸게 쓰고 그 다음에 입소문을 내고 추천하고 연예인이 받는 광고비를 캐시백 내가 받자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즉 그냥 소비를 기존의 위메프나 쿠팡, 이마트, 11번가에 샀던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를 브랜드 체인지에서 시크릿으로 쓰고 썼던 그 광고비, 내가 얘기했던 그 광고비를 돌려받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공유하며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게 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자산이라는 게 내가 소개해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소비자 자산이라고 하고요. 즉 쉽게 말해 인간 빌딩을 짓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까지 학원을 14년간 하면서 항상 월세를 주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꾸로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온라인에 빌딩을 짓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의 자본이 들지 않고요. 점포도 필요 없고 학력이나 경험,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만큼의 시간, 노력, 열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을 14년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당연히 쏟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보면 인간 빌딩을 짓는 일이고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씩 월 1,000만 원씩 수익을 벌려면 월세 거의 20억짜리 빌딩을 짓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2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떠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있겠죠. 대기업들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제한하는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그 서비스로 회사를 변형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당연히 이제는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에는 물론 첫 번째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생필품을 취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이어야 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기업,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전부 다 만족하는 회사는 단언컨대 시크릿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두 유대인이 만든 회사고요. 두 유대인 형제가 만든 회사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작 회장님의 사명은요. 독보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기회 그리고 남다른 기업 문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억 버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닌 1억 버는 사람 1000조를 만드는 게 저희 회장님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고요. 이스라엘 사해바다를 원료로 하는 제품, 즉 60가지 스킨케어 제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만들어진 지 6년 만에 전 세계 40개국에 600개의 전문 매장, 즉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 쇼핑몰에 전문적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그냥 새로운 오프라인을 그대로 두고요. 새로운 온라인 방식, 즉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한 거고요. 미국, 멕시코에 이어 아시아 최초 한국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일본, 독일, 2019년에는 베트남이 온라인 매장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중문면세점, 저희 나라에는 제주도 중문면세점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인 BBB 시험 OR에서는 저희가 이 삼성전자와 똑같은 A+ 등급, 즉 100년 동안 망하지 않을 회사다라는 걸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아주 합법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저는 처음에 암땡이나 앱땡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네트워크, 처음부터 시작이 네트워크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있지만 소비자 가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가격으로도 제품을 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가격, 즉 저희 회원가제로 샀을 때 이렇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 두 개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죠. 유통의 혁명인 시크릿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품인데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절대 재구매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사해바다의 소금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고요.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가 좋으면 똑같이 그 다음 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좋게 만들어요. 거의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르네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게 인셀 땡 이런 것들, 이렇게 모방의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 사해바다 소금 같은 경우는 절대 모방할 수 없는 12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독특한 성분들, 이렇게 일반 소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성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미네랄 같은 경우는 저희 몸의 모든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 민밀 KBS에서 이렇게 공영방송에서도 저희 사해바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4주간 사해에서 자연치유를 했을 때 건선 환자나 그다음에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사해바다는 특별한 원료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소금이 주 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부제, 파라벤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제품입니다. 무파라벤이라고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파라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새는 나쁘다라는 거는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중수증이나 ADH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합성 방부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유방암이나 자궁암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잘 챙겨 바른다고 해요. 그래서 외출 전, 귀가 후에도 파라벤 덩어리들을 거의 바르고 있고요. 청소년 중에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신 미국의 박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담배 피는 아빠보다 화장품 발라주는 엄마가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운 바람의 원인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사해바다 소금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돌고 있어요. 저희와 거의 흡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일솔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저희 M4 같은 것들. 저는 인스타에서 굉장히 그런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어 있는 걸 보는데요. 원료는 물론 같을 수 있겠지만 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회사,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제품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기업인 로레알, 명품 화장품을 만드는 로레알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타이밍인데요. 에땡 회사나 암땡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회사를 마지막에 30개국을 다 오픈하고 마지막에 오픈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저희 시크릿 같은 경우는 거의 선점의 기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초기 선점자와 그 다음에 후발 사업자, 최종 소비자가 있는 저희는 기회의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은 스킨케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건강식품과 생필품, 그 다음에 타 브랜드까지 제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경이나 초록마을, 상하농원 같은 것들이 대기업들의 제품들이 전부 다 저희 시크릿 온라인 쇼핑몰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아예 하나의 제품이 아닌 전체 기업이죠. 일렉트로닉스의 시크릿 파트너샵 전체를 입점을 해서 쉽게 저희가 제품 가격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크릿 회원들에게 이러한 좋은 조건의 그 서비스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이 오픈이 됐고요. 그 아래 후발주자들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글로벌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며칠 전에 홍콩이 오픈이 되었죠. 3월 2일 홍콩이 오픈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중국, 태국, 대만, 멕시코 등등의 20개국의 이상의 나라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제 바이너리, 우리의 바이너리에 들어온다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사업,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보상 플랜인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보상 자체가 35% 수당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35%의 수당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두 줄 마케팅, 바이러리 구조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한 대수, 2월 가능하고요.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월 마감도 없고요. 개인의 능력이 아닌 팀의 능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 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라가 열린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저희 가입되어 있는 먼저 선점하여 있는 저희 나라 아래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빠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누적소득 100억이 작년에 나왔죠.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볼 수 없는 누적소득 100억의 굉장히 빠른 기회가 저희 시크릿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의 보상 플랜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보상 플랜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바뀌는 게 굉장히 저희 사업자들한테 사업하기 쉽게 그리고 빠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좋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상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게 저희는 직급별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 전부 다 높은 직급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신규 사업자들에게 훨씬 더 빠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승급 조건이 완화된 조건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운 팩, 저는 225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팩, 4가지 종류의 구구팩이 출시가 되어서 사업이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저는 지금 아까 인간 빌딩의 가장 핵심인 것이 오토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오토십 성장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오토10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다이렉트 보너스는 5%였어요. 하지만 오토10 스타부터 엘리트, 마스터, 오토10 이렇게 그 종류를 세분화해서 조금 더 그 보너스를 많이 주는
네,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토 10을 달성했을 때, 즉 내 기준으로 내 다이렉트 산하가 1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이렉트 5%에 추가 10%를 더해서 총 최대 15%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네, 저희가 오토 10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십 자체는 인간 빌딩, 즉 저희가 시크릿 사업을 하는 인쇄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지금 여수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저희 스폰서님들, 네, 조보은 스폰서님, 이진우 스폰서님 먼저 오토10, 오토 마스터10을 달성하셨고요. 저도 스폰서님들을 따라서 네, 오토10을 도전했고, 네, 거절은 전혀 두렵지 않고요, 이제는. 네, 다들 거절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토십 제품 계속 전달하면서 오토십 가입을 했고요. 지금은 제 같이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네, 이번 주에 2명의 사장님들이 오토10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토10을 달성하시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쇄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은 똑같은 도구를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똑같이 8시간을 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벌고 이건 전부 다 차이는 있을 거거든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정과 노력이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평범한 생각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크릿을 만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사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제가 잡은 도구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도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절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억짜리 빌딩을 짓는데 당연히 힘들 거고요.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과 돈의 투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내가 비전을 봤다면 노력하는, 항상 도전하는 네,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도전할 거고요. 저는 지금 3월 목표가 제사나 오토10, 네, 10명 만들기. 저는 오토10을 달성했으니 제사나에 오토10 10명 만들기 도전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다들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30분 정도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높은 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